민주주의 최대 축제 날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전역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을 들고 투표소에 가겠다, 이런 집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무장 병력이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걱정은 말씀 주셨듯이 선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현장에서는요,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연결했던 윤수민 특파원이 다시 한번 취재했습니다. 뒷마당에 놓인 승용차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캔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 있던 트럼프 지지 팻말을 훔쳐갔다며 주민 3명에게 총을 쏜 겁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차량 선거운동 중 상대편 유권자를 총기로 위협했고, LA 명품거리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리와 고속도로를 점령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 유세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I saw the Trump trucks yesterday on the highway, and it was very frighten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펜실베니아에선 투표장에 총기를 들고 가겠다는 집단까지 등장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이곳 총기상을 찾기도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선거일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 아예 총기 휴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0년 전 비극을 불러왔던 남북전쟁을 떠올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Especially if President Trump disputes the election, or if it doesn't go his way, my thinking is going to be violent. It's going to be big demonstration.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남부주들이 승복하지 않았고 내전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얼핏 미국 하면 또 민주주의의 본고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조금 의외입니다. 각 지지자들끼리 서로 대치돼 있고 국민들이 좀 분열돼 있는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고조돼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제 자체가 선거냐 전쟁이냐 이렇게 뽑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총기를 많이 사러 간다. 이게 지금 현재 웃지 못할 미국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예, 선거를 해야 되는데 투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총 사러 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미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같은 경우 총기 수집 금지했고 유리창을 말하자면 막아내기 위한 블록을 다 하고 그렇게 충돌 방지를 했고, 이미 미국 전역에 2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이 우편 투표 사기다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극우적 자기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약 이 결과가 자기에게 마땅치 하지 않을 경우에 라이어트 같은 걸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인종주의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의 주요 어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어떤 경제가 어렵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의 양극화, 또 인종적인 차별, 반이민법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스스로가 경로할 수밖에 없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는 2000년도부터 있었던 미국 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도 이번 사건에 화를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금 말씀 주셨던 부정투표의 사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그것도 뉴욕주에서 부정투표 사례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사랑과 영혼입니까? 사망자가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미국 대선 부정투표 사례들. 자, 미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2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선거위원회가 사전투표 유권자 투표용지 확인 중에 프란시스 레카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는데, 뉴욕시 측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1915년 출생하여 2012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2012년에 작고한 분이 2021년에 투표를 한 거예요. 사전투표에.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9월
1919년 출생, 뉴욕의 또 다른 유권자가 역시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참여를 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시 측은요, 해당 유권자가 2016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문제의 표를 무효 처리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측은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투표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사례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봐 해당 사안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원회 관계자까지 지금 이런 부정투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망한 분들의 부정투표 사례가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차두영 교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지금 이게 일종의 오해에서 시작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직적인 부정인지는 지금 그동안 오늘 그 아침부터 보도된 몇 가지 의혹들 중에 또 아니라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불신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권위 자체를 스스로 낮춰온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그리고 이제 SNS,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지지자들만을 통해서 나누는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진짜 외기라고 지금 규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복이 어려운 문화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조금만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이거를 부정투표로 몰아버리는 지금 이런 지금 행태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용태 의원님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 관계자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분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만에 하나 정말 사실이라면 미국판 100골 징표죠. 예. 이 뭐 역사 교과서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죽은 사람한테 군역을 부과해서 삼배를 얻었던 그 정말 학정의 대표 사례로 100골 징포, 죽은 사람한테, 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군역을 부과했던 황구첨정. 그런데 전 세계 선도국가, 지도국가인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소위, 그러니까 저거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사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은 게 사망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유권자 명부로 등록했다는 거. 야,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코로나에서 보여준 미국의 민낯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조차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말 참담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경합주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